네, 오늘 챙겨볼 신문이 정말 많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머니투데이 주간신문 1면에는 여전히 코로나19 경제적인 여파에 대한 우려감 나타나고 있고 내리막길 걷는 성장, 국민소득 뒷걸음질.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타격을 받는가 예상치와 격차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 보겠습니다. 한진칼의 주총이 25일로 다가와 있는데 지금 주가가 뭐 고공행진을 가고 있어서 경영권 분쟁이 팽팽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뭐 이거 지금 뭐 앞을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지금 뭐 계속해서 서로 간에 지분을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주가도 곧 10만 원 돌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같이 좀 여기에 좀 매수에 좀 가담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결과를 뭐 예단하기는 좀 힘들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진영이 뭐 조 회장 쪽이 오늘 기준으로 친다라면 한 41% 초중반 정도까지 지분을 좀 매입했고 조현아 쪽에서도 아마 비슷한 매입을 한 상황이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혹은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쪽에 이제 편을 좀 들어주냐에 따라서 이제 대한항공, 한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집안 싸움에 이렇게까지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워낙에 덩치가 큰 그룹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주총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분 매입은 더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총이 끝난 다음에 주가는 결국에는 다시 매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다면 뭐 얼마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총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시거나 매수하시는 전략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면 좀 매수 물량을 줄여 나가거나 보유 물량을 좀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 매매 말씀 주시는 거네요. 한진칼 고공행진 가고 있는 흐름이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어디까지 왔을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유력한 치료제가 나오면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는 게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거에는 비슷한 이제 일종의 사스나 메르스가 있는데 그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었던 물질들을 이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있어요. 뭐 염증에 좋다 하는 것도 쓰고 있고 뭐 에이즈에 효과 있는 치료제들도 쓰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치료제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원래 이제 만들고 있었던 건데 임상 3상에 이제 신청을 하고 돌입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호주 영국 등의 또 백신 개발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뮨메드라고 해서 지금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겠어요? 뭐 길리어드 치료제 임상 3상 뭐 좀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노비오인가요? 이노비오의 그 한국계 김종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노비오가 좀 약을 좀 개발했다라는 소식, 백신 개발했다는 소식은 이미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뭐 그 이노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진호생명과학이 뭐 급등세를 띠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일부 환자들한테 천식 그 약을 치료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어느 효과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천식 관련된 약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또 급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 얼마 전 그리고 또 뭐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리고 뭐 코미팜 뭐 같은 기업들 뭐 신약을 개발하겠다 뭐 개발했다 혹은 임상 실험만 남았다. 또 정부에서도 이뮨메드처럼 좀 몇 개 병원을 통해서 임상 실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라야
진짜 한 8, 9월 되지 않을까요? 7, 8월 정도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실제 접하는 시기는 연말이나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약을 생산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좀 공급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기업이 개발을 하고 있다, 어떤 약이 좀 효용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뭐 급등세를 순간적으로 보여주긴 합니다만 이것이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가 예단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을 접근할 시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를 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글로벌적으로 다 돈 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돈 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네요. 정부가 1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코로나 추경 긴급 편성했다라는 내용, 업종별 지원 대책 4조 원과 또 지난달 28일에 발표한 종합 패키지 지원 방안 16조 원까지 합하면 이번에 재정 규모가 총 31조 원을 넘게 됩니다. 상당한 규모죠. 조금 자세한 내용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는 11조 7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세제 지원 등을 위한 세입 경정 3조 2천억 원을 뺀 나머지 모두를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쓸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꼭 필요한 방역 체계의 고도화, 피해 업종 등 지원, 민생과 고용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의 8조 5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추경에서 가뭄 대응과 SOC 건설 등을 빼고 메르스 대응에 4조 원이 배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음압병실 120실, 음압구급차 146대, 감염병 전문병원 2곳, 바이러스 연구소 1곳을 새로 도입하는 등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 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보강 비중도 높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융자나 금융보증 등을 위해 2조 4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민생, 고용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선 3조 8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189만 명과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겐 지역사랑 상품권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인센티브로 20%를 제공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엔 1인당 7만 원씩 넉 달간 지원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 인원을 5만 명을 늘리며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재도입합니다. 대구 경북 등 피해 지역엔 총 1,000억 원을 배정해 고용 유지 등에 쓰게 할 예정입니다. 추경 결과 재정 수지는 GDP 대비 0.6%포인트 나빠지고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4%포인트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지연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네, 추경안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까요? 살짝 네.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장에 좀 영향력이 있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정부가 긴급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한다라는 것은 좀 경기 하강을 좀 막겠다는 뜻이고 이게 국회에 빨리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반영되는데도 시간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바로 긴급하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증시라든지 경제에는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볼 시간은 없고 앞서서 보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네. 좀 언급이 돼서 국내에는 상장된 기업은 코나이가 있고 네. 이제 그에 대해서 수혜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 짧게 좀 짚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지역화폐 공급이 좀 더 많아진다라면 뭐 코나이 같은 기업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혹시 네.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진다면 말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지금이 투자의 기회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살까?
2차 전지 관련주를 살까 이 고민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 위아래로 열리는 네. 폴더블 폰이 인기가 상당합니다. 중국에서 2차 판매를 했는데 30분 만에 완판이 됐고요. 삼성전자 개인이 거의 쓸어 담다시피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번에 외국인이 이길까 개인이 이길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이왕이면 개인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예, 응원합니다. 1월에 유럽 전기차 판매가 123%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약간 주춤했는데 유럽이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에 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다 유럽 쪽으로 밸류 체인을 갖고 있어서 주목이 되는 대목이고요. 좀 짚어주실까요? 뭐 지금의 투자기에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뭐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것을 집중해서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것 힘을 좀 못 내는 것이 기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경기가 좀 하방을 좀 보여준다라면 반도체 업황 개선이 조금 뒤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이라는 게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 좀 자리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면 삼성전자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보다는 결국은 2차 전지 쪽이 더 강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본다라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뭐 모든 기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던 걸 본다라면 결국엔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전기차 관련된 테마주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비중을 좀 더 실어 주시는 게 결국에는 시장이 나중에 이제 올라가고 나서 수익률을 계산한다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은 혹시 어떤 거 보세요? 뭐 그전에 되게 많이 언급해서 들었던 기업들입니다. 뭐 SKC라든지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 SDI, LG화학 같은 기업은 당연히 안고 가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주, 중소형주 단에서는 SKC, 일진 머티리얼즈 챙겨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